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무기를 버리고 한국의 의사를 표하십시오. 이 은폐가 안 되는 지금 완전히 벌판이 이제 근처에 가서 거기서 기폭하는 겁니다. 근처 가면. 어떡해. 어우, 어떡해. 어머.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들어 계속 나라 계속 늑대 했다 늑대 지들이 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해가지고 둘이 자,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은 전쟁터에서 북한군이 몇 명이 사망했다더라. 저기서 뭐 몇백 명이 다쳤대더라, 죽었대더라. 북한군이 뭐 총알바지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북한군을 소위 떼죽음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참혹한 어떤 상황 자체를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따라다니고 있어. 오, 어떡해. 이건 뭐 은폐나 엄폐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형도 그렇고 이게 보면 그냥 안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다 죽는 거구나, 저렇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이 은폐가 안 되는 지금 완전히 벌판이 이제 근처에 가서 거기서 기폭하는 겁니다. 근처 가면. 어떡해. going like zombie. They go to the target. I think nearly 200 goes to our position and they coming and coming.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보면 웃겨.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들어 계속 나라 계속 늑대 했다 늑대 지들이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해가지고 둘이 녹대 날아온대. 북한군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시신이에요? 어우,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김진 기자님,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영상 속에 나오는 우리말을 쓰는 이 군사들은 대개 다 북한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이 북한군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 확인이 됐고요. 속수무책으로 드론에 당하는 모습들이 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참혹한 현실이 맞고요. 네. 특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접경지에서만 3,000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보기관도 적게 잡아서 1,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미 뭐 그 이전에 미국에서는 뭐 한 주에 1,000명 넘는 북한군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바디백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표현 썼어요. 정확하게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드론이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살하는 이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보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가지고 많이 이제 러시아를 그럼요.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 초창기 교육을 받을 때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드론을 보면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드론이 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군인들 보면서 아 진짜 저 김정은이가 죽으라고 보냈나? 그러게요. 죽이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친구는 생각이 저게 우리 쪽 건지 저쪽인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완전 생초보들처럼 노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최근 그 뉴욕 타임스가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먼저 이제 북한한테 손을 내밀어온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반대라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뭐 지켜야 될 그 나라 국가 지도자의 제일 가는 동목이 그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나라 그 총장년들을 다른 나라 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보내서 진짜 그 생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게 지도자로서의 동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김정은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군의 그 드론 오퍼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이게 거의 무슨 전자오락 같잖아요. 컴퓨터 게임 같잖아요. 라고 하는데 북한군 병사들은 레벨이 낮은 게임 같다 그래요. 레벨이 아주 낮은 게임이다. 전혀 모르니까. 예, 얼굴 난이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냥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아 안타깝다. 그러니까 영상을 면밀히 보면은 이게 거의 뭐 1인 1드론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자폭하는 형태로 터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얼마나 운용을 잘하냐 하면 이게 각각 병사를 추적하는 드론이 있는데 또 보니까 멀리서 전체를 지켜보는 드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랑 같은데 이런데 다리 밑에 숨은 병사가 있으면 가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리고 반대편으로 나오는 기색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하나 가가지고 거의 뭐 사람 하나를 그냥 아주 타겟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드론이 하나 떠서 전체를 관망하면서 거기다 이제 실제 이제 그 폭파하는 드론들을 내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자폭 드론을 많이 쓰는 게 1인칭 드론을 많이 써요. FPV, First Person View 드론인데 우리 마치 왜 FPS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막 뭐 움직이면서 쏘듯이 막 혹은 뭐 아니면 뭐 우리 뭐죠 카트라이더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운용하는 사람 환경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이게 이 드론이 기본적으로 레이싱 드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레이싱 드론이 그러니까 막 보면 우리 왜 자동차 레이스 하듯이 드론 가지고 레이스를 해요. 네네. 드론 F1이 있죠. 예. 근데 이 드론 레이싱 하는 거 보면 이런 실내 같은 데를 다 다니고 창밖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문도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력들이 도망가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포탄은 엄폐물 뒤에 들어가면 숨으면 숨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숨으면 따라와서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1인칭 드론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드론이요. 운영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2차 대전 때부터 드론을 운영을 했으니까. 오 진짜요? 마릴린 먼로가 유명한 에피소드가 마릴린 먼로가 원래 드론 만드는 공장의 여공이었어요. 드론이 있었다고요? 아 그럼요. 이거를 만드는 공장의 그 여공이었는데 이거 국방부에 나와서 홍보 사진 찍다가 헐리우드에 픽업된 유명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RC 드론이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꽤 그 역사는 길어요. 문제는 뭐냐면 땅에서 돌아다니는 북한군도 당연히 드론의 존재를 알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우리 양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FPV 드론, 그 1인칭 드론 같은 경우에 장착이 돼 있는 고성능 카메라의 성능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드론이 약간 평균 150km로 날아가야 돼요. 그럼 이론상 100m 앞에 지금 드론이 나타났어요. 그럼 100m 앞에 멀리 있잖아요. 조그만 드론이니까 1초면 눈앞에 와요. 빵! 그리고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군들이 아이고. 알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알아도. 그리고 또 드론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가가지고 탱크와 장갑차도 폭파시키는데 사람 살상은 솔직히 말해서 좀 쉬운 일이에요. 러시아 푸틴에게 있어서의 북한군의 쓸모는 정말 과한 표현이 아니라 희생양 내지는 전선의 최전선에서 총알바지로 소모시키는 그 병력. 그래서 상대국의 포탄이나 드론을 어느 정도 소모하는데 우리 병력을 쓰이게 하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실제로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지녔던 수첩 내용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가 그 수첩의 일부를 좀 확대해서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
수첩을 남긴 북한군의 이름은 정경홍입니다. 근데 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이 최전방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우경이라는 북한군 병사가 직접 수첩에 그린 그림이에요. 야. 자, 지금 북한군 3명이 위치하고 있고 삼각형. 하늘에 떠 있는 마른 목골 사각형이 드론입니다. 드론이고요. 앞에 서 있는 병사가 이른바 이제 드론의 미끼 역할을 하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명이 총으로 드론을 사격하는 그림이 돼 있죠. 자, 그림과 함께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드론을 발견하면 3인조를 구성하라.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m 드론으로부터. 그리고 드론을 사격하는 사람은 드론 뒤에 10에서 12m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다. 그때 뒤에 있는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 무식한 방법이냐면 이게 멈추고 드론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져요. 그러면 10m 뒤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사격을 담당하는 북한군의 생존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상 드론이 멈추면 기폭을 하거든요. 그때 사격을 한다 한들 이 드론이 폭파되기 전에 인간 미끼 역할을 했던 동료 북한군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근데 이 전술이 굉장히 저희가 보기엔 한심한 전술인데 이걸 과연 북한군이 스스로 터득한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이 이렇게 일부러 교육을 시킨 건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끼 작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미끼를 낚시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저도 이번에 좀 북한군이랑 이 드론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좀 장면을 좀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드론에 뭐가 매달려 있는데 산타 인형이 하나 매달려 있네요. 루돌프요. 이거 펭귄이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난스러운 이 소품 무기 단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제 밀리터리 조크 같은 거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적에게 보내는 포탄 있지 않습니까? 폭격기 포탄에다 한마디 쓰거든요. 이거 너희한테 보내는 새해 선물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다음에 후세인에게 또는 또 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어쩌고 맞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에도 옛날에 뭐 쓰는 거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랬잖아요. 뭐 리를 보이니 팻맨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맞네요. 그러니까 드론에 탄이나 이런 거에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이런 걸 달았다. 산타 매달았다. 야, 우리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너희 공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뭐 우리 전쟁 중에 충분히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그러면서 적을 우리는 사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한번 이 그 러시아에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예상할 때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병사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정보가 좀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이제 공개를 했죠. 북한군 연령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2소대 2조 상세 명단이라고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부모님, 자매 형제 관계, 혈액형 등 정보가 빽빽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이 자료 따르면 이제 부대원들 평균 연령이 21살이고요. 아유, 예. 가장 어린 군인이 이제 2006년생, 18살. 2006년생이요? 예, 2006년생, 18살. 신병이네 완전.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군인이요, 24살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이 명단을 봤는데 이 명단을 보면서 눈에 띄우게 나타났던 점은 이제 북한군 병사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혹은 노동자 농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힘없고 백없는 그런 병사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병사들을 위주로 해서 파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부집 자식들은 절대 안 내보내요. 간부들은 다 빼요. 자기 자식.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게 되면 정말 그 전선에 나가서도 죽어도 무방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내보내거든요. 막말로 말하게 되면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이렇게 많은 북한 청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존하거나 아니면 도망친 뭐 그런 병사는 없나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사진인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자세히 얼굴을 좀 확대해서 저는 이 사진 보고 굉장히 좀 뭔가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얼굴을 좀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기념 촬영 찍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북한군 병사의 볼이 푹 패어 있고요. 네. 굉장히 울퉁불퉁한 부상당한 그러네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 너무 말랐어. 노인의 모습과도 같은 북한군 그러니까요. 포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예. 옆에는 젊다고 했는데. 이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은 이제 우크라이나 백인 우크라이나 병사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처음으로 이제 생포된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18세부터 24세까지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진 봤을 때 누가 저게 18에서 24세로 보입니까? 50은 되고. 30대 이상 40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군인이 저기서 이제 저는 저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좀 얄밉더라고요. 예. 그 사진 이렇게 찍으면서 그 피 흘리는데 뭐 치료도 처치도 안 해주고 사진 찍으면서 증거샷 찍는 게 너무나도 그렇고 저 청년을 보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타국에서 저렇게 조롱당하는 걸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좀 한쪽으로 뭐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네? 저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김준 기자님, 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 일단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확인을 했어요. 네. 신속하게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맞고 부상당한 채로 이제 생포가 된 건데 국정원이 생포된 부상당한 북한군이 맞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부상 정도가 악화돼서 사망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개된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굴 부분에 불이 타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눈 덮인 설산에서 한 병사가 어딘가에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신의 얼굴에 불을 붙이면서 시신의 얼굴을 이제 소각하는 장면입니다. 불을 붙이는 쪽은 러시아 군사이고 불이 붙은 시신은 이 북한군 사망한 북한군 병사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젤렌스키 이 대통령이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러시아가 북한군의 참전 사실 그리고 북한군의 피해 규모 등등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북한군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얼굴을 소각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잠깐 이거 진짜 젤렌스키 대통령 측,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한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이렇게 했어요. 러시아에 만연한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어떤 경시, 경멸을 보여준다. 이런 푸틴을 위해서 왜 어린 북한 군사가 죽음으로 뛰어드느냐라면서 일정 정도 북한군을 향한 메시지도 이제 젤렌스키가 던진 거죠. 어찌됐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요 북한군에게 이런 경고성 멘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항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재개한 그 영상 한번 만나 보십시오. 저는 남한에서 온 한국인입니다. 저는 자의로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했고 강제로 동토의 땅에 오게 된 북한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김정은과 그의 일가들은 지금도 사치스러운 삶을 짜증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한국의 의사를 표하십시오. 우린 여러분께 음식과 집, 돈, 그리고 직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그렇지. 다른 나라로 망명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김정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해방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와. 잘 만들었네. 사실은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전쟁터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이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을 자유하게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후방 지역에 있는 북한군들에겐 좀 이런 영상들이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국말로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김씨 일가의 폭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대목에 가장 저거 북한군들한테 좀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다른 나라로 망명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해방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어느 나라든 보내주겠다. 그건 곧 대한민국도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액션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저 끝에 진짜 마지막 부분은 진짜 너무 잘 들어간 문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우크라이나 파견한 군인들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뭐 부모가 없거나 그렇죠. 오히려 이런 그 병사들을 많이 보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어떤 기회가 있고 이런 그 홍보 영상을 접함으로써 마음의 결심을 한다라면 충분히 이제 언제든지 투항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매체를 섞어가면서 심리전을 멀티플하게 하고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만갑 감정단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효과 있을 것 같다고. 그러네. 심리전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네요. 이게 북한군에게 전달만 된다면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문제는 어떻게 전달되느냐예요. How to delivery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독백인 건데 아무리 좋은 영상이더라도 그렇죠. 전달력이에요. 전달력.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여러 가지 매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하고 전파 효과가 확실하고 뚜렷하고 심플한 방법도 썼습니다. 자, 바로 삐라. 삐라를 활용한 건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이 김일성 얼굴이 시선을 강탈하는 그 삐라인데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제 투항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투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항되면 보장되는 사항들을 이제 길게 서술한 좀 긴 버전입니다. 두 번째는 심플 버전입니다. 간단 버전인데 이거 그냥 좋다.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의 내일을 맞이하라. 심플한 거예요. 이거 좋다. 삐라도 좀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죽을 걸 알고 있는 북한군 젊은 병사들에게 출구가 있는지, 그 출구를 향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만약에 투항이 가능하다면 어떤 삶이 보장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저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삐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대량 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봐요. 이런 삐라를 들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역설적이잖아요. 나와 내 전우들을 정말로 무참하게 죽인 살상병기인데 똑같은 그 드론이 뿌린 전단지를 보고 투항해서 자유의 땅을 찾은 북한군 병사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얘기가 되는 거죠.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